평생 직장은 이제 옛말이 된 지 아주 오래됐습니다. 평생 직업도 보장이 되지 않는 그런 시대에 우리는 살고 있죠. 퇴직 후에도 그 구직 시장을 떠나지 못하는 중장년층의 숫자가 하루가 멀도록 늘어나고 있는 것이 현실입니다. 이제 재취업 고민은 세대를 막론하고 모든 그런 세대에 걸친 그런 평생 고민이 된 그런 시대가 된 것 같습니다. 오늘은 제가 퇴직 후 5억 이상을 벌 수 있는 그런 방법을 말씀드린다는 그런 제목을 한번 붙여봤습니다. 한 2년 전이죠. 2018년만 해도 제2금융권의 금리가 2% 후반 또 3% 초반 되는 그런 예금 상품들이 좀 있었죠. 우리가 은행 예금으로 인해서 은행 이자 수익으로 1년에 1,000만 원 정도의 수익을 발생시킨다고 가정했을 때 1.5%면은 한 7억 5천, 1%대 금리면 10억이 필요하고 2%대 금리면 5억이 필요하다는 그런 가정이 나올 수 있습니다. 우리가 퇴직하고 재취업에 성공을 해서 1년에 1,000만 원 정도의 연봉을 받는다고 하면 현재와 같은 그런 예금 금리로 봤을 때 5억 이상의 돈을 은행에 예치한 그런 효과와 같다는 그런 결론에 도달하게 되는 거죠. 퇴직한 대부분의 직장인들은 이렇게 큰 목돈을 쥐고 있는 분은 별로 없습니다. 그래서 다 재취업을 생각하고 취업자를 알아보고 있는 것이 현실이죠. 근데 일반인들이 생각할 때 중간에 퇴직을 하고 나온 중장년층들은 뭐 업무 능력이 떨어지고 한다는 그런 그 선입견을 많이들 가지고 계신 것이 보편적인 생각입니다. 그러나 이분들은 논리나 수학 이런 능력은 좀 떨어질지는 몰라도 오랫동안 사회적인 경험이 있기 때문에 자기 성찰, 뭐 인간관계, 자연 친화력 뭐 이런 여러 가지 측면에서 젊은 세대보다 더 능력이 뛰어난 부분도 있습니다. 그래서 이러한 부분을 살려서 재취업에 한다면 기업이나 개인으로서 굉장히 성공된 그런 삶이 되지 않겠나 하는 그런 말씀을 드려보고 싶습니다. 여러 그 취업 전문가들이 그 말씀한 그런 내용들을 제가 한번 다 찾아서 한 7가지 정도로 한번 요약을 해봤어요. 그래서 재취업에 관한 전략, 그래서 7가지로 한번 오늘 말씀을 드려보도록 하겠습니다. 첫 번째는 눈높이를 낮추라는 그런 말씀들을 많이들 하시죠. 이 얘기는 하고 싶은 일이나 가고 싶은 직장 이런 것들이 더 많이 있겠지만 재취업이라는 것은 그렇게 쉽지만 않기 때문에 자기가 가지고 있었던 그런 눈높이를 좀 낮춰야만이 재취업에 성공할 수 있다. 뭐 이런 거죠. 둘째로 지금 당장 시작하라는 겁니다. 보통 퇴직을 하고 난 분들이 하시는 말씀들이 있죠. 한 1년은 좀 푹 쉬고 논 다음에 재취업을 한번 생각해 보겠다. 이런 말씀들도 하세요. 그리고 실업수당을 받는 기간 동안은 좀 놀아보고 그 후에 재취업을 생각해 보겠다. 뭐 이런 입장들을 취하는 분들이 많이 있습니다. 그러나 이렇게 하다 보면 경력 단절이 이루어지고 재취업의 기회가 늦어질 수 있다는 그런 말씀들을 많이 하십니다. 왜냐하면 하루가 멀다 하고 그 재취업 시장에 나오는 그런 사람들이 많기 때문에 그런 기회들이 나한테 올 수 있는 그런 찬스들이 없어진다는 거죠. 그래서 재취업도 바로 퇴직과 동시에 이루어질 수 있도록 퇴직 전부터 준비를 해서 바로 진행하는 것이 유리하다. 이런 말씀들을 하시는 겁니다. 그리고 세 번째로 요즘은 시대에 맞게 뭐 SNS도 활용하고 이렇게 적극적인 인맥을 활용해야 된다는 그런 얘기가 있습니다. 2대8의 법칙이라고 혹시 들어보셨는지 모르겠어요. 2대8의 법칙은 10명 중에서 2명은 아주 가까운 사람들한테 이제 부탁을 하는 거죠. 내가 상황이 이러니까 내 재취업 자리 좀 한번 알아봐 주시면 좋겠습니다. 이렇게 부탁을 하죠. 그리고 10명 중에 8명 정도의 사람들은 그냥 평상시 뭐 친하다기보다 그냥 아는 정도로 지내고 있는 그런 사람들이죠. 그분들한테 제 재취업에 그런 부탁을 드려놓는다는 겁니다. 그러나 이 통계학적으로 조사된 그런 결과를 보면 가까운 사람들을 통해서 재취업에 성공한 것보다도 이렇게 그냥 별로 친하지 않고 그냥 대충 대략 얼굴 정도만 아는 정도의 분들한테 부탁해 놓은 경우가 더 재취업을 추천하는 경우가 많이 있었다는 그런 통계가 보고되고 있어요.
그래서 SNS도 활동하고 인간적인 그런 인간관계를 다 활용해서 내 상황을 알리고 재취업을 부탁해 놓는 그런 자세가 필요합니다. 그리고 이력서를 항상 관리해야 된다 이런 말씀들을 하시죠. 왜냐하면 퇴직을 하고 나서 내가 이력서를 내야 될 그런 회사를 정하고 준비하면은 당황하고 준비해야 될 그런 항목들도 빠칠 경우도 많고, 그래서 퇴직 전부터 나의 개인적인 하나의 그 이력서를 제가 꼼꼼히 준비해 놓고 그것이 또 상황이 바뀔 때마다 업데이트 함으로써 이 심리적으로 또 시간적으로 이렇게 여유롭게 준비할 수 있다는 그런 유리한 점을 말씀할 수 있습니다. 그리고 또 다섯 번째로 재취업의 전략으로 말씀드리는 것이 자기관리가 필요하다. 그러니까 퇴직을 했다고 해서 너무 나태해진 그런 생활 행태보다도 또 외모도 좀 더 가꾸고 또 건강도 좀 더 챙기고 또 자기가 취업할 분야에 관한 그런 분야가 있으면 또 공부도 하고 이런 활동, 자기 관리 노력들이 진짜 필요하다. 이런 말씀들을 많이들 하십니다. 그리고 그 다음에 하시는 말씀들이 이제 발품을 팔아라 이런 말씀들을 많이 하세요. 그러나 퇴직을 하고 나서 재취업 시장에 나서셨을 때 직접 회사를 방문하고 너를 찾아가서 부탁하고 이런 경우가 쉽지는 않습니다. 이것이 말같이 쉽진 않죠. 왜냐하면 나를 좀 내려놔야 되고 내 자존심을 좀 많이 내려놔야 되는데 이것이 말같이는 그렇게 쉽지 않다는 것은 많은 분들이 잘 아실 거예요. 하지만 이런 거를 좀 내려놓으시고 체면을 좀 조금 뭐 하시더라도 내 스스로 찾고자 하는 그런 직장이 있으면 찾아가서 부탁도 하고 알아보는 그런 자세가 아주 필요하다는 그런 얘기죠. 그리고 이제 마지막으로 자기가 가고 싶어 하는 그런 기업들이 있으면 그 기업을 한번 연구해보는 그런 자세도 필요하다 이겁니다. 최종적으로 이제 면접이나 이런 거를 갔을 때 재취업에 관련된 지원한 그런 중장년층들은 대부분이 자기의 경력이나 이력, 경험 이런 것들을 자랑스럽게 얘기하고 내놓고자 하는 그런 입장에서만 서 있다는 거죠. 그러나 기업의 입장에서 보면 그분들이 그러한 입장은 별로 긍정적으로 이렇게 판단을 하지는 않는다는 거예요. 그래서 저 사람이 과연 우리 회사에 얼마나 공헌할 수 있는가 이런 걸 보기 때문에 그 기업에 대한 연구를 함으로써 조사를 하고 면접 시에도 그 회사에 관한 그런 내용을 첨부된 그런 말씀을 답변을 하는 것이 재취업에 성공하는 그런 방법이다 이런 말씀들을 하십니다. 그래서 오늘은 제가 여러 전문가들이 얘기한 7가지 재취업 전략을 한번 간략히 요약해서 한번 말씀을 드렸습니다. 아고라를 찾아주셔서 감사드리고 앞으로 더 좋은 내용을 가지고 찾아뵙도록 하겠습니다. 고맙습니다.